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언급하며 강공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 거부를 시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는 등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2016년 탄핵 당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2016년 탄핵할 때도요. 야사당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어요. 대통령 우리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기조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민생지원금, 그다음에 최혜병 이거 거부하시면 안 된다고 야당으로서 정말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히 최상병 특검법을 꼭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진행 중인 수사를 믿고 지켜보는 게 옳다고 본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범야권 원내대표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 논의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 거부를 시사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혜병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 내용이 이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였으니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죠. 조국 대표는 또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박근혜 정부 관계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기소할 때의 논리처럼 정확히 직권남용이고 수사 외압이라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 읽기를 거부했다면서 총선에서 내세웠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22대 국회 제1야당, 제2야당 모두에서 탄핵이란 단어도 꺼내들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2대 초선 당선자 60여 명은 오늘부터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전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하자 특검법 통과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야권에선 아예 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 내용이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였으니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죠. 불법이 확인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추진도 고려하느냐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2016년 탄핵할 때도요. 야사당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어요. 22대 국회에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나 되는 만큼 탄핵이 더 쉬울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한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조국 혁신당과 정의당, 개혁신당 등 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최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야권이 본격적인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2016년 탄핵할 때도요. 야사당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어요. 대통령 우리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기조 바꾸시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대통령이 최상병 거부권을 시사해, 그리고 국민의힘은 똘똘 뭉치겠다고 해. 범야권이 172석일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거 잊었어? 지금 우리 22대 192석이야. 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죠. 예. 이 정도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선거 이후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인 거죠. 강력한 경고이고, 사실은 이 열차는 이미 떠나 있는 상태예요. 이 열차도 이거를 떠났어요? 멈출 수 있는 건 대통령인데, 네.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대로 가면 자기가 이 임기 5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남길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도대체 뭘 했어요? 기억에 남는 거는 나이 줄여준 거밖에 없어요. 네. 그게 유일한 성과로 남을 거예요.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사람들이 기억할 수도 없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자기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대체 이 정부가 지금 왜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시간을 실기시키고 있지? 당연히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의 탄핵 사례를 언급하면서 꽤나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꺼냈다. 어쨌든 탄핵하려면 3분의 2니까 국민의힘 이탈표는 필요하잖아요. 그럼 진짜 만약에 이 열차가 정말 칙칙폭폭 달려서 현실화가 됐다고 쳤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에서도 탄핵하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보다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지금 당선인 구성 자체가 예. 그때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적고, 네. 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10표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뭐 예. 가능성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다만 이제 탄핵이라는 건 어쨌든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명명백백하게 확인됐을 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민주당에서 뭐 경고를 한 거죠. 네. 대통령한테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제 결자 해지해야 된다. 네. 스스로 지금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어제 뭐 그 기자회견 기조로 보면 그냥 계속 마이웨이 하겠다, 네네. 이런 거여서 22대 국회도 문이 열리자마자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제 우리 헌정사에서 네. 또 한 번 탄핵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점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정정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거예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고, 네. 바라건대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정 못 바꾸겠으면은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시거나,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 하면 두 번째 성과를 남기실 수 있겠네요. 임기 단축게요. 네. 나이 단축과 임기 단축.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저기 단축을 민주당에서 라임이 괜찮네. 두 가지 민주당에서 단축. 탄핵을 네. 얘기하지만 민주당조차도 네. 탄핵으로 가는 사태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사실 생각이 예전에 국민들한테도 탄핵 얘기 나오면 그렇죠. 의원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이제 대놓고요. 원내대표가 이제 대놓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예.